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하락이 컸던 혹은 이 와중에도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스톱 류민수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좀 잘 갔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거 내가 포트를 좀 변경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또 한 번 커지는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류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올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 종목 또 100% 적중률을 기록해 주셨네요. 아니 저희 제작진이요. 유민수 부장님 또 100%야 이러다가 연속 100% 나오면 또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이제 종목을 어렵게 내려고. 아니 뭐 굳이 그 정도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막 하던 대로 거래량 해주십시오. 폭증한 종목들도 넣어드리고 동전주도 한번 넣어볼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흔들리시겠죠? 뭐 여전히 저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류민수 부장님이 정말 매번 종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투자 의견을 열심히 주신 덕분에 저희가 투자 판단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게 이 코너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열어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 이슈 부각, 상승 테마, 하락 테마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인기 검색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이번엔 대만의 한 뉴스에서 언론사에서 HBM3 곧 공급한다. 승인할 것이다. 특히 하반기, 3분기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던데 삼성전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원하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원하고 있어요. 리드타임 3, 4개월로 줄였지만 옛날에 10개월에서 네. 여전히 삼성전자가 같이 해주는 게 엔비디아로서는 잘 벌 때, 더 잘 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3분기에 대한 얘기도 저도 3분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온디바이스 AI 특화된 LPDDR5X 이게 이제 그 성능 검진에 이제 검사에 좀 통과했다. 완료됐다. 요 LPDDR,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로파워잖아요. 그래서 저전력 이런 부분이니까 AI 가속기에도 이제 전력이라는 부분이 항상 이제 화두인 부분이기 때문에 LPDDR5X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B200에도 한 16개 정도 탑재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미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트리거는 엔비디아 공급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제 그 HBM3E, 그 다음에 H4 5세대, 6세대로 갈수록 단수가 성능이 높아지는 단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8단에서 12단. 근데 동사 같은 경우 12단이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HBM3E에 대한 12단에 대한 공급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부분은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언론 여러 국내 언론들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이런 정도 되면은 3분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항상 주식은요 선행하잖아요. 기본 6개월은 선행한다라고 했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건 이미 제가 봤을 땐 상반기에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주가 측면에서 녹여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매번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이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게 더 중요한 걸지 뭐가 그 트리거가 될까요? 전자 같아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반도체 수출액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건 반도체인데 3분기에 어느 정도 저는 정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요? 예, 지금 일단은 ASP로 많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에 대한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Q에 대한 증가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 지금 인기 검색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게 또 유독 눈에 띄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10만 전자까지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한 9만 전자 중후반까지는 충분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올해 내에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는 저는 일단은 HBM 공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만 전자 중후반. 그러면 앞서 이제 저희 투자 텔미 시간에 그 갤럭시 링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 갤럭시 링과 관련해서도 또 관련주를 또 인터플렉스라던가 주목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 그 폴더블 폰이라는 혁신도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것처럼 갤럭시 링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아웃퍼폼은
주가 측면에 녹이긴 좀 어려운가요? 이게 이미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좀 의외였는데요. 말씀하신 인터플렉스 가장 저는 갤럭시 관련해서 최선호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양 자체가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갤럭시 워치 같은 거에 어느 정도 기능들이 담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 집중 어떤 특수층에 대한 어떤 구매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퍼블릭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갤럭시 링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은 아직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출시가 돼서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겠죠. 그때 어떤 실적에 대한 함의 이런 부분으로서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주는 아직은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크게는 와닿지 않네요. 아직은. 예. 뭐 갤럭시 링과 관련해서의 모멘텀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예. 구만전자 한 중후반 정도의 예.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정말 수상한 장중 급등 3,000당 제약입니다. 보니까 뭐 일라이릴리와 살짝 언급이 됐다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사측에서의 이야기도 나왔고 요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볼게요. 뭐 3,000당 제약의 공지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부장님? 예. 네, 저 공지가 나온 이야기는 시장에서 갑자기 뭐 3,000당 제약이 어떤 누군가와 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저 공지가 또 급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증권가에서 어때요, 분위기? 공지 그대로 좀 말아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저 텀시즌 이제 가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3,000단 제약은 저는 지난번에도 요거를 3,000단 제약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그때 그 의견을 드렸는데 3,000단 제약은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상승은 비만 치료제가 맞죠. 근데 일단 먼저 비만 치료제를 바라볼 때 이제 경고용이지 않습니까? 경고용은 제약업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가 높은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사제보다는 용이성이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탑 기업들인 일라이112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가장 빠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개발한 건 맞는데 아직 글로벌 임상 진입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가 물론 이제 저런 어떤 가계약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판권의 가계약들을 맺이긴 했지만 아직 그 부분을 가지고 3,000단 제약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나 어떤 실적 가시성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동사의 포인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일리아입니다. 그래서 항번 변성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미국 공급 이 부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공급하고 있고 북미 지역, 특히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판매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거든요. 그것도 매출 규모도 더 클 것 같고요. 사실 중요 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상승한 어떤 3,000당 제약을 바라볼 때 MSCI 기대감도 어느 정도 녹아 있지만 일단 저는 단기 과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동사를 바라볼 때는 스탑을 의견을 드립니다.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수급 기대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의견이었지만 오늘은 스톱으로 의견을 바꾸겠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 기대도 있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든 바이오 영역은 약간 성역처럼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3,000당 제약에서 뺀 돈을 다른 종목을 사기 좀 그렇고 바이오를 난 또 계속 승부를 보겠다. 하면 어디가 눈에 띄시는지요? 개인적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바이오 안에서요. 바이오 안에서, 네. 예. 퓨처캠 좋아 보입니다. 퓨처캠이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조금은 시총이 아직 5천억인데 조금은 더 갈 것 같고요. 옛날에 팩토론을 말씀드린 거에 또 퓨처캠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하반기에 가시성이 좀 가중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캠을 저는 최근에 바이오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로 완벽하게 뭐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거죠? 계속 들고 그러면 가야 아니죠. 되죠? 뭐 오늘 숨고르기 하고요. 이거 외에 또 유한양에도 이제 8월 중순 전에 FDA 승인 날 것 같은데 효능 얀센하고 존슨앤존슨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도 아마 FDA 승인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좀 괜찮아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어떤 교집합보다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경우에 제약바이오 더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약 개발의 규제 완화라든지 의료 정책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수혜주도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00당 제약은 스톱이지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스톱이지 바이오에 대한 투자에게는 스톱은 아닙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두산그룹주 이야기할 때 투자 의견이 다를 때마다 화를 좀 많이 냈던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갖고 있었고 두산의 경우에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밥켓을 안 왔다라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 다들 좋게 보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급락했어요. 네. 이런 변동성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두산 그룹주가 변동성이 큰데 네. 이 두산 그룹 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각 기업의 수혜, 유불리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처음에 나왔던 의견, 그러니까 어떤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지분율 이런 걸 봤을 때 동사와 두산이 가장 제가 볼 땐 수혜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밖에서 편입함으로써 재무적 안정성을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매수 청구 단가에 대한 밑으로의 룸은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청구 단가가 8만 원 초반이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하방 지지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6천억이 어떤 계약 해제 그 청구 금액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천억 정도 알려져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는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 역시 MSCI 편입 기대감이 있고 두산 밖에 편입할 두산 바켓이 지금 MSCI 지금 편입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산 바켓을 편입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요번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8월에 정기 변경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이틀 급락을 했지만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고의견을 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의견이다. 그럼 반대로 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네네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톱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큰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코. 어떻게 될지는 저는 빠르면 오늘 밤인데 네. 아니면 또 내일 그 전후로 좀 보여야지 임박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저는 고나 스탑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아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스탑 의견을 드렸는데 네. 일단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좀 가는 게 맞겠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월한 부분도 있지만 프랑스라는 게 조금 저는 계속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쪽은 스탑 의견을 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드리긴 좀 어렵지만 오늘 하락하고 있는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이벤트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스톱하는 게 어떻겠느냐 미리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현대차입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어요. 그 자동차 부품, 밸류업 이거에 대한 이야기 호평이 난무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최근엔 자동차 이야기 쏙 사라졌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또 아쉬워하셨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진짜 수출이 계속 잘 나갔잖아요. 잘 나와요. 예, 네. 이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내수는 계속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 수출 데이터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호적인 환율,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차종의 믹스, 그 다음에 AS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6월의 수출 데이터가 일정 부분 이거 완전히 피크아웃으로 논하긴 그렇지만 7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은 투자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위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포에 횡보하는 흐름을 지금 이어지는 부분인 걸로 보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반기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좋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 기조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는 뭐 IPO 기대감, 그 다음에 8월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 7월 말에 8월에 이어져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현대차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그 다음에 10월에 조지아 공장 가동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지금 빠르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관망으로 보되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아직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럼 그 의견으로? 네, 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고가권 횡보하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의견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시죠.
상승 테마로 넥스틸입니다. 갑자기 건설주들이 움직이다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브리핑으로 건설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 뭐 부동산 시장 좋지도 않은데 왜 벌써 건설 이야기야? 이거 너무 시기상조입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더해지면서 네, 그렇죠. 건설과 기자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철강 섹터도 혹시 그 이슈 때문입니까? 뭐 꼭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네. 저는 일단은 동해가스전 이 관련주들이 6월에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을 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약간의 반등성, 기술적 반등이 됐던 이런 반등들은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N자형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은 정부에서 12월 전에 어떤 강력한 어떤 중간이라도 어떤 모멘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정부 주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도 동해가스전 관련으로 좀 편입이 됐는데 뭐 영일만 공장 뭐 투자, 근데 사실 영일만 공장 투자 이 얘기는 그 즈음에 나왔는데 사실은 풍력에너지 투자거든요. 뭐 네.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관련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 관련주는 뭐 중간중간에 여기 이슈가 이제 어떤 주제로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가 4만 원, 그때 4만 원 초중반에서 초반대에서 어떤 되돌림 가능성을 모색을 할 거다. 근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실패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전략,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추세를 보시면서 나머지 관련주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틸이 그냥 오른 거는 동해가스전 그 테마의 기술적인 반등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톱입니까? 저는 스톱입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뿐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기선 스톱 외쳐보겠습니다. 전체 10가지 투자 의견 보시죠. 10개 중에서 고 6개, 스톱 4개 주셨습니다. 삼천당제약과 삼부토건도 같이 스톱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무엇이죠? 좀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시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전 보고 싶어요. 네. 우선 뭐 아까 대략적인 말씀들 다 드렸고 네. 모멘텀 측면, 본업단에서 아직은 적자지만 올해 북미 지역 판매가 활성화될 거고요. 해외 채널도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내일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 꼬리를 달 수 있고, 아무튼 두산 로보틱스는 한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베스트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뭐 그렇죠. 투자 의견 저희 듣고 싶어서 부장님 모셨으니까요.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으로 두산 로보틱스 가장 수상한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100%의 적중률 기록한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